안녕하세요. 주말엘라의 도전 최규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이 화요일에는요, 여성 유망 직종을 소개해드리는 이 직업 어때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좀 더 든든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조미서 취업 컨설턴트, 권윤경 취업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미소가 아름다운, 그렇죠? 왜요? 어색하세요? 아니요, 맞습니다. 네, 제 캐치프레이즈예요. 한번 웃어주시죠. 네, 그럼요. 네, 우리 조미서 컨설턴트, 오늘은 어떤 직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까요? 제가 한때 꿈이기도 했던 직업인데요. 커플 매니저라는 직업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람과 사이를 맺어주는 아름다운 직업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플 매니저. 네. 그럼 여기서 또 안 여쭤볼 수 없죠? 네. 두 분은 연애 결혼? 네. 저도 연애 결혼했습니다. 몇 년 연애하셨어요? 저는 짧게 했어요. 네. 6개월 사귀고 헤어졌다 다시 3개월 만에 만나서. 뭐 그걸 이렇게 뭐 중요하게 굉장히 신중한 얘기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우리 권윤경 저는 컨설턴트? 올해 한 9년 정도 연애하고 9년? 결혼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커플 매니저, 우리 두 분은 커플 매니저의 도움을 안 받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커플 매니저에게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세대가 세대이니만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바로 커플 매니저를 통해서 그리고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제 주변에서도 사실 가입한 친구도 꽤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변만 봐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까요? 네, 결혼이나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이성을 소개를 하고요. 네. 그 이성 간의 교류를 통해서 결혼까지 이어지도록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결혼정보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결혼정보업체에서 고객들이 문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런 고객들의 문의에 응대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그 조건들을 검토해 본 후에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또 컴퓨터 시스템에 신상 명세를 입력을 해 두어야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아직 본 내용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내용을 막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이 원래 연애라는 게 내가 연애하는 것보다 남 연애에 간섭하고 어떤 관찰하는 게 사실 더 재밌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활기차게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엘라의 도전, 고! 네,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주고 싶으셔서 지금 마음이 막 급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정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직업 굉장히 마음이 설레입니다. 커플 매니저 듣기만 해도 어떤 직업인지 자세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노래도 있잖아요. 좋은 네,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영화가 그 커플 매니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라서 사실 네. 그 영화가 나온 뒤로 커플 매니저가 더더욱 붐이 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이렇게 신은경 씨가 커플 매니저를 하고요. 그리고 정준호 씨가 거기에 회원으로 나와서 신은경 커플 매니저 분께서 정준호 씨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네. 사랑에 싹트는 약간 그런 연애 로맨틱 코미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영화에서고요. 사실 현실상에서는 커플 매니저가 회원들과 만나거나 뭐 연애를 하는 건 사실상 금지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그런 금지되어 있지만 그래도 남의 사랑을 이어주는 즐거운 일에 대한 커플 매니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커플 매니저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주변 분들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플 매니저의 구체적인 직무 궁금해집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네. 방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결혼이나 요즘은 재혼을 또 많이 이제 이혼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예전과 달라지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재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결혼과 재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을 하고 이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정보 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고객들이 문의를 많이 하게
하게 되니까 고객 문의에 응대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또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의 조건들을 검토해서 유형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신상 명세를 입력을 해 두었다가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을 파악해서 최정의 상대를 매칭해주고 또 만남을 주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만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회원들이 결혼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미팅 일정도 잡아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것도 커플 매니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슨 결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모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커플 매니저, 이 예전에는 사실 이게 마담뚜라는 이름으로 저희에게 좀 친숙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커플 매니저가 마담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연령층 또한 우리 좀 철수 엄마, 영희 엄마의 사실은 좀 발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 마담뚜, 제가 말씀드린 마담뚜와 같은 직업인가요? 네, 일단 목적으로만 봐선 솔직히 같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위해서 상대방을 매칭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사실상 많이 좀 달라졌다 보시면 됩니다. 마담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소개로 그냥 이 사람의 대략적인 정보를 알고 접했다면, 커플 매니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검증된 서류라던가 그다음에 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내적인 면까지 그리고 성향까지 다 파악을 해서요. 그거를 하나하나 매치해서 결과주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 성향이나 대인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다 알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담뚜에서 커플 매니저로 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철수 엄마, 영희 엄마, 기훈이 어머니가 사실은 이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게 변한 계기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기존에 있던 결혼 중매업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과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개념, 시스템 개념이 접목이 돼서 새로운 결혼 정보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취업도 늦어지고요. 또 결혼이 많이 늦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과 어떤 재혼에 대한 개념들도 달라지면서 이 사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한 어떤 사업 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말이 참 멋있게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첨단 컴퓨터 정보 시스템과 맞춤형 서비스 이런 말 나오니까 굉장히 멋진 변화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 세대는 이 커플 매니저가 수가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또 스스로 연애 못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정말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요. 결혼정보회사가 사실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메이저급 회사가 한 4-5개, 5-6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영세 업체들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분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사실 전체 인원을 다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한 곳에 그 메이저급 회사 같은 경우는 한 곳에 한 커플 매니저 한 150에서 200명 사이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천 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저출산 이런 게 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이 맞선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많이 또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이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네네. 요즘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늦은 결혼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공무원들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젊은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만남, 소개팅 형태 이런 만남이 아니라요.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공연도 보시고 하시면서 좀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는 어떤 파티 형태의 만남이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이제 파티 형식의 모임들이 많이 있어서 커플 매니저들이 파티 플래너를 겸업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예전에 마담뚜나 지금의 커플 매니저나 남녀를 연결해 준다고 해서 이게 다 성사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어딘가에 그 남자나 그 여성분에게 어떤 텔레파시 같은 뭔가 팍 꽂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조미석 컨설턴트는 지금 남편분의 어디에 그렇게 꽂혔나요? 네. 저한테 잘해주고 일단 재밌는 유머러스함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럼 개그맨을 만나시면 되지. 네, 그렇군요. 네, 회사에서 개그맨 통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권은경 취업 컨설턴트는 어떠세요? 저는 그분의 목소리에 목소리. 네,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했는데 네네. 전화 목소리에 제가 아무래도 푹 빠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막 붉긋붉긋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두 분은 무엇인가에 이제 뭐 목소리라든지 뭐 유머러스한 모습의 남성분에게 어떤 반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커플 매니저가 연결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커플 매니저가 맞선 자리잖아요. 그렇죠, 나름의. 그렇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 매너를 안 지키시면 아무래도 잘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요. 네. 애프터 만남을 좌우하는 맞선 매너를 잠깐 보시면요. 네, 네. 제일 힘들었던 것이 대화 주제나 태도 문제로 그렇죠. 네, 85% 이상을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격식을 갖춘 복장 매너를 하고 와야 되는데 안 하고 오신 분도 꽤 많았나 봐요. 그리고 일정 변경을 그냥 수시로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많이 늦으시거나 하시는 시간 매너 같은 경우,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보통 네. 커플 매니저가 주선해서 가는 자리는 이제 좀 조용하거나 약간 그렇죠, 그렇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가 많은데 식사 예의에 관한 테이블 매너가 전혀 없다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애프터 만남에 대해서 사실 애프터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네 가지를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보통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봤을 때, 난 이런 분들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네, 이거 네. 말고 또 다른 매너, 최악의 매너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네. 만남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될 대화 매너법에 대해서 이거 잠깐 재밌을 것 설명드리면, 같아요. 네, 네. 1위를 보시면요, 경청하지 않는 태도예요. 사람의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 어떠세요? 그쵸, 아무래도 저는. 싫으세요? 네, 싫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 사연과 자랑만 말하기. 그러니까 1위랑 거의 겹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기 얘기를 쭉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주지 않고 자기 사연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마이너스 점수를 얻었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불평불만을 많이 말해도. 네. 그리고 과거 연애 얘기라던가 이별 상처에 대해서 너무 스스럼 없이 첫 번째 만남에서 얘기하시는 분. 그래요. 네, 남자분들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저는 여기 나왔지만요. 전 사실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네, 뭐 어쨌든 간 네네네. 옛날에 이래서 헤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예 그래요?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또 5위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5위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질문. 사적인 질문. 매우 사적인 질문하기, 그리고 호응 없이 조용히 침묵만 하고 있는 분들도 6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잘 네. 안 들어주거나 자기 얘기만 하거나 하는 그래요. 매너를 가장 최악의 맞선 대화 매너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쭉 최악의 맞선 대화 매너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쭉 지켜보니까 결국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뭐 제가 옛날에 이랬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편지 넣으셨는데만 또 울고 또 뭐 하고 그럼 제가 봐도 좀 싫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아무래도 생각 듭니다. 적당한 것이 제일 좋겠죠. 근데 이런 거를 커플 매니저가 나가기 전에 교육을 따로 시키나요? 네, 이런 부분에 먼저 대해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시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주제로 이끌고 나가세요라고 준비해 주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커플 매니저가 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최악의 맞선 매너까지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플 매니저 하려면. 네, 대부분의 결혼정보 업체는 수시 채용과 공채를 병행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지원하는 자격 요건은 뭐 특별히 학력이나 나이 또 혹은 전공에 제한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졸 이상부터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큰 규모의 결혼정보 업체들은 전문대졸 이상이나 대졸 이상들로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 네.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는데요. 한국심리상담협회에서 발급하는 결혼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1차 필기 시험을 이제 4과목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인간관계론, 매너학, 상담학, 직업윤리학이 과목당 100점 만점에서 40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바로 자격증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에 6시간 이상 직무 연수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이제 자격증이 부여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 자격증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어떤 개론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인간학개론 이런 거 나오니까 굉장히 기운이 쭉 빠지는데 이 자격증이 꼭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격증이. 네네. 그래서 자격증이 사실 없는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업계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다거나 아예 관련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그 티켓으로 보시고요. 네. 한번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이발사가 제 머리 못 자른다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주라는 그 영화에서도 커플 매니저와 맞선 남이 사실 눈이 맞는 아주 비도덕적인, 그렇죠.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뭐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커플 매니저를 하려면 아무래도 연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하시기에 좀 적절한 직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미혼인데 저 남자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현실은 영화 많이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미혼의 커플 매니저보다는요, 결혼하신 중년 커플 매니저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호응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커플 매니저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을 대하는 업무이죠. 그래서 서비스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연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신 분들이 사실 잘 맞는 직업이고요.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잘 맞는 직업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95% 이상이 여성분들이 이제 이 직업을 갖게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결혼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30대 후반에서 40대의 어떤 중년 커플 매니저들이 많이 있죠. 또 최근에는 직접 고객들이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보다는 네네. 부모님들께서 그렇죠.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부모님들과 상담을 잘 하실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준마렐라 분들이 도전하시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어머니 입장과 같이 하면서 이런 사람,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야 집안이 편해져요. 이러면서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커플 매니저 어떤 자질과 적성이 있으신 분들에게 어울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준말라 분들이면 다 도전 가능하신데요. 네. 좀 더 보자면 결혼 상대자를 찾는 사실 깐깐한 일이잖아요. 깐깐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을 좀 잘 볼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 있으신 분들. 네, 관상을 보고 하시거나 네, 그런 분이 좋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실 회원을 내가 마음대로 막 맞추기보다는 그렇죠. 이 사람의 요구 조건을 잘 들어주고 저 사람의 요구 조건을 잘 들어주고 하는 경청하시면서 매칭을 잘해주시는 분들 네, 좋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좀 좋아하셔야지 사실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매칭을 잘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화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커플 매니저 사실 뭐 시험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좀 시험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다면 취업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결혼정보회사로만 취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결혼정보 업체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뭐 프리랜서로 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한데 모든 프리랜서의 특징이 그렇듯이 경험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경력을 쌓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메이저급 결혼정보 업체는 5개에서 한 6개 정도를 추격이 될 수가 네네.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저희 친정집 동네 근처에 갔다가 굉장히 동네 상가에서 조그만 결혼정보 업체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을 가지셨던 분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그렇게 소규모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마담뚜라고 네네네. 하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 창업을 준비하시기 위해도 결혼정보 업체에서 경력을 쌓으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형 회사가 있는 반면에 또 국제 결혼을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 농촌이나 서울 외곽 쪽에만 가도 많은 결혼 정보 업체가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남녀의 맞선을 준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평일에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을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주말에도 또 일을 해야 되는 또 이런 힘든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거는 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웨딩 플래너도 그렇고 이게 사람을 상대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 고객층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서 약속을 잡으실 때 평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출근 같은 경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주말 출근 또 해야 합니다. 통틀어서 힘든 점 좀 찝어주시죠.
그 커플 매니저는 아무래도 고객들을 직접 그러니까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장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만남을 주선을 했는데 만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네네. 또 무조건 조건만을 맞춰달라고 요구한다든가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를 잘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이면 이 일을 하기에 좀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는 일을 좋아하시거나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시기에 적당할 말씀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커플 매니저는 이 설득의 기술이 남다르신 분들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적만 알고 나는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커플 매니저께서 너를 알게끔 이렇게 조금 조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있죠. 이 수입이 알차면 어떤 힘든 일에도 저희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수입 말씀해 주시죠. 너무 부담을 주셨는데, 네, 수입 말씀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평균 같은 경우는 좋은 큰 업체부터 시작해 작은 업체 평균치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초반에서 그 이하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메이저급 회사는 3천만 원 넘는 회사도 꽤 많고요. 그리고 이게 연봉으로만 계산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퍼 커플이 성사가 되면 인센티브 제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봉은 얼마 안 되는데 네, 인센티브가 인센티브 제도가 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사가 잘 됐을 때, 결혼이 성사가 됐을 때 인센티브를 몇 %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연봉만으로 계산하기에는 그렇군요. 수입을 적절하지 않고요. 향후 높은 그렇군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그럼 저희가 듣는 이 억대 연봉자가 그렇다면 커플 매니저에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제가 아시는 커플 매니저 중에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제 수익을 올리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는 만큼 수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입도 가능한 거고요. 네. 보통 이제 회원분을 한 달, 1년에 100명 정도를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이분이 한 2배 정도 그렇군요. 유치했을 때 이런 연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요. 억대 연봉도 가능한 커플 매니저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일은 좀 힘들지만 기본 연봉은 얼마 안 되지만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신 주말엘라 분들 중에서 야, 저거 내가 하면 정말 딱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억대 연봉 분들의 노하우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일단 한 분은요, 어떤 분은 경청을 좀 잘 하셔가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내용을 다 들어서 그냥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가정사라든가 힘든 문제점까지 다 파악을 하고 안내를 해주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사람의 조건을 아예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키가 168이면 168입니다. 연봉은 2,200만 원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더 이상 상대방에게 호감이라던가 기대감이 없도록 해서 만남을 주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 사람을 소개해주는 기술 중에 하나가 상대를 굉장히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면 맞아요.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를 하지 않게끔 말을 하는 것. 이것도 굉장한 좀 노하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커플 매니저에 대해서 저희가 쭉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커플 매니저가 사실 너무 많기는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앞으로의 비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너무 많지 않으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요. 현재 결혼정보 업체의 그 규모가 600억 원 이상이 되고요. 또 해마다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플 매니저의 인기와 어떤 비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결혼이나 이벤트 관련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정보 업체 자체에서 양성 과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후배 양성의 기회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쭉 이렇게 해서 커플 매니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또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죠. 내가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커플 매니저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겠다. 자, 하시다면 예스 아니면 노라는 패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예스. 두 분 다 왜 지금 결혼을 후회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보겠다 이런 작전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래요.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여쭈지 안 와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플 매니저의 어떤 자질을 두 분 다 충분히 갖고 계시고 그만큼 직업적 전망이
맑다,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네. 어떠세요? 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커플 매니저 정리. 네. 네, 직업적 전망도 좋고요. 대화를 좋아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셔가지고 보람도 얻을 수 있고 수입도 얻을 수 있는 일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화요일입니다. 이 직업 어때요에 대해서 저희가 쭉 알아봤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커플 매니저 두 분 덕분에 아주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예고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요, 여성 취업과 관련 있는 핫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성 취업 다이어리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성 인력 활용의 해외 사례를 실제로 저희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인데요. 보여주시죠. 네,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입니다. 신규 프로그램 열려라 성공 취업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일 시는 2014년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첫 방송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1급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요.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는, 굉장히 신선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말씀 살짝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엘라의 도전!